금나라를 세운 와나나골타는 숙적이라 할 수 있는 요나라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지만 결국 완벽하게 멸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아골타의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그의 친동생이던 와나노걸메였죠. 그리고 와나노걸메는 형이 못한 금나라 수건 사업을 해내고야 마는데요. 오늘은 와나나골타의 뒤를 이은 금태종 와나노걸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와나나골타도 족장이던 형 와나노아속의 뒤를 이은 것이고, 오걸메 역시 형 아골타의 뒤를 이은 것이죠. 1113년에 아골타가 족장이 되고 나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요나라를 정벌할 때 오걸메는 조정의 남아 형 대신 국정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골타가 아무런 걱정 없이 요나라를 깨부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믿음직한 동생이 국정 운영을 도와줘서 가능했던 것 같죠. 이후 1123년에 금태조 아골타가 회령부로 돌아가는 길에 병사하자 그의 뒤를 이어 금태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태종이 황제가 된 이후에 벌어진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바로 용상에서 끌어내려져 신하들에게 곤장을 맞은 사건이죠. 아골타가 금나라를 개국했을 때 금나라의 재정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에 아골타는 국고는 전쟁을 할 때만 쓸 수 있는 걸로 하고, 누군가가 이 맹약을 어기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20대에 곤장을 치겠다고 한 것이죠. 아골타의 이 명령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누구 하나 어기지 않고 잘 지켜졌습니다. 오걸메 역시 형의 뜻에 따라 누구보다 절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후 오걸메가 태종으로 즉위하고 나서 일이 벌어집니다. 오걸메는 오랫동안 참아오던 술이 마시고 싶어서 몰래 창고에서 약간의 재물을 꺼내서 써버린 것이죠. 이후 국고를 점검하던 신하가 이를 알아차리고 금나라 대신 중 한 명이던 점안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조회 시간에 점안은 이를 다른 신하들에게 말했고, 그들은 상의를 거친 후 이 낭비와 사치를 일삼는 황제를 처벌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오걸메를 용상에서 내려오게 한 뒤 곤장 20대를 쳐버렸고, 이후 다시 용상에 그를 앉혀놓았습니다. 이후 대신들은 무릎을 꿇고 황제의 곤장을 때린 죄를 처벌해 달라고 한 것이죠. 그러자 오걸메도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의 죄를 사면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 오걸메는 죽을 때까지 사치와 낭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죠. 사실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었겠지만, 금나라 초기 때까지만 해도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 국가와 같은 상태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정신을 차렸던 것인지 1125년에 거란의 마지막 황제였던 천조제를 사로잡고 끝내 요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요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송나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당시 금나라는 송나라와 해상의 맹을 맺어 매년 요나라에 주고 있던 세패를 금나라에 주기로 약속한 상태였으며, 연운 16주를 공략하지 못하고 있던 송나라를 금나라가 도와준 것을 이유로 은 20만 량, 비단 30만 필, 전 100만과 군량 20만 석을 요구했던 것이죠. 막대한 양의 재물을 금나라에 주기가 싫었던 송나라는 끝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마는데, 바로 요나라 천조제와 밀서를 주고받으며 금나라의 내분을 조장하려는 정치 공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는 아예 금나라의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채 모조리 무시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 천조제와 밀서를 주고받은 것도 금나라에 걸리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금태종은 격분의 대군을 동원해 송나라를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연경을 지키던 곽약사도 항복하고 말았고, 금군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수도였던 개봉을 포위했죠. 당시 송나라의 황제는 흠종이었는데 흠종의 아버지이던 휘종도 살아있는 상태였지만, 금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휘종은 깜짝 놀라 아들 흠종에게 제위를 양위하고 자신은 강남으로 도망을 쳤던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제위를 이어받은 흠종은 송나라의 많은 영토를 금나라에 할양하고 금 1천만 량, 은 2천만 량, 비단 1천만 필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흠종이 금나라 황제를 숙부로 대한다는 치욕스러운 조건을 들어주면서 금나라와의 화의에 성공해 개봉의 포위를 풀 수 있었죠. 이렇게 굉장히 치욕스럽고 엄청난 재물을 빼앗기긴 했지만 송나라는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송나라는 이런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다시 반전시키기 위해 금나라에 있던 거란족 장수들을 부추기고 고려의 사신을 보내 함께 금나라를 공격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뒤에서 이를 꾸미고 있었죠. 그리고 개봉에서는 금나라와 싸우자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결국 흠종도 금나라와의 약속을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금태종은 또다시 격분하며 이제는 봐주지 않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즉시 군대를 보내 포위만 하던 1차 침공 때와는 달리 개봉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아차 싶었던 흠종은 황하 이북 땅을 전부 주겠다면서 금나라에 화의를 청했지만, 금태종은 송해 제의를 거절했고 결국 1126년 11월 개봉이 함락되고 말았죠. 그리고 흠종과 휘종을 비롯한 송나라 황족들과 귀족들, 수천 명의 관리들까지 모두 금나라로 압송되었고, 기술자와 예술가들 역시 금나라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송나라는 168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죠. 이 사건이 바로 한족 3대 치욕 사건으로 불리는 정강의 변 사건입니다. 이후 흠종의 동생이던 강왕 조구가 남쪽으로 내려가 남송을 세웠기에 이전 송나라를 북송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금태종은 휘종과 흠종을 평민으로 강등시켜버린 뒤 평민들의 옷을 입힌 채 금태조 와나나골타의 묘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묘 앞에 꿇어앉힌 뒤 겨냥례를 시켰다고 하죠.
겨냥내는 갓 벗긴 양의 생가죽을 뒤집어 쓰고 항복을 시켰던 금나라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금태종은 휘종에게 혼덕공이라는 칭호를 내렸고 흠종에게는 중혼우라는 칭호를 내리면서 둘을 완전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을 했던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송나라의 황제였던 인물들이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처참한 말로였습니다. 또한 금태종은 고려 인종에게도 사신을 보내 고려가 요나라를 섬긴 것처럼 앞으로는 금나라를 섬기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다수의 신하들은 여진족이 오랑캐라는 이유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했지만, 이자겸과 척준경 등은 예전에는 여진족의 세력이 작아 고려와 요나라를 섬겼지만 지금은 요나라와 북송을 멸망시킬 정도로 강국이다. 또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사신을 보내 예를 지키는 것이 좋다고 말했고, 고려 인종은 이자겸의 이 주장을 채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1126년 4월 인종은 정응문 등을 금나라에 보내 스스로 신하라고 낮추어 사대의 예로 금나라와 국교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화석이 고려와 동북 구성을 두고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을 때 오걸매 역시 형들과 함께 고려와 싸웠을 수도 있었죠. 당시까지만 해도 고려와의 전투에서 마지막엔 승리를 하지만 매번 고전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0여 년 만에 고려와의 관계를 180도 뒤집어 놓았던 것이죠. 한편 휘종의 군함이던 조구가 강남으로 내려가 남송을 세워 고종으로 즉위하자 금태종은 송나라를 뿌리 뽑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남송으로 쳐들어갔는데요. 이때 금군의 지휘를 맡고 있던 총사령관은 완한종필이라는 인물이었는데, 남송의 명장이던 악비, 한세충, 장준 등에 의해 더 이상의 진격은 막혀버렸고 이후 여러 차례 침공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금나라는 남송을 어쩌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인질로 잡혀있던 진해가 탈출해 남송으로 갔고, 1131년 재상이 된 진해는 이후 남송과 금나라 간의 화의를 하는데 힘을 썼던 것이죠. 정강의 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진해도 아무런 대책 없이 금나라와의 전쟁을 주장하던 주전파였지만, 남송에 돌아온 뒤로 금나라를 두려워해 강력한 주화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전파와 정쟁을 하던 중 주전파이던 명장 악비가 처형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진해는 지금까지도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한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결국 남송과는 금태종이 죽고 나서 금이종 시기에 강화조약을 맺게 되죠. 금태종의 최대 업적은 숙적이던 요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만주와 내몽고 그리고 화북 지역을 다스리는 대제국 금나라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금나라는 당시 주변국들 중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죠. 하지만 금태종의 권력 기반은 확고하지 못했는지 자신의 장남에게 황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지만 여진족 부족장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부자 승계는 실패하고 말았고, 1135년 형이자 금태조이던 완한아굴타의 아들인 완한단에게 양위를 해주고 이후 얼마 안가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금태종은 자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중국 3대 폭군 중 한 명인 해릉양왕에 의해 몰살되어버려 금태종의 핏줄은 끊기고 말았다고 하죠. 금태종은 주위 라이벌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나라의 기반을 잘 다졌기 때문에 평가가 나쁘지 않지만, 이후 금나라는 금이종을 비롯해 해릉양왕 대에는 최악의 폭군들이 재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